2020년 12월의 수익률은 13.79%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익률 13.79%는 2020년 들어서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1월 말에 66,700원이었던 것이 한 달 사이에 81,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무려 21.44%를 기록하였고, 유한양행의 경우는 무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11월 말에 조정된 월말 주가가 61,626원이었는데 월간 상승률이 21.86%,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대한제당 역시 7.75%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는 L생활건강이 7%, 네이버가 한 5% 정도 상승을 하였 반면 에이스침대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주식 역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항서제약이 12월 월간 상승률이 무려 29.62%를 기록을 하였고, 해천미업도 25.97% 상승한 200.54위엔을 기록했습니다. 오시앱텍은 11월 말 103.33위엔에서 12월 말에는 134.72위엔으로 월간 상승률이 30.38%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주식 중에서는 상해국제공항, 안휘헤라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식이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이 중에 8개 종목의 상승률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아주 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 역시 알리바바와 알파벳을 제외한 모든 주식이 상승하였는데, 더모아투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에브비의 상승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나이키가 5%, 유나이티드 헬스가 4%, 그리고 스타벅스가 9%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2월에 신규 편입한 대만 주식의 경우에 현재 더모아투자본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TSMC의 상승률은 10.3%, 이것도 월간 단위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지만은 워낙 다른 주식들이 뭐 20,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첫 달부터 10% 이상이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해운업체인 에버그린 마린입니다. 에버그린 마린은 2020년 11월 말 24.7위엔이었던 것이 12월 말에는 40.7위엔으로 월간 상승률이 무려 64.78%를 기록했습니다. 참 대만 주식 대단합니다. 따라서 더모아 30에 있는 30개 기업의 12월 상승률은 9.77%, 더모아 투자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률은 14.6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가 10.89% 상승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비교하는 지수를 우리나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만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 미국 그리고 대만 주식까지 지금 편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4개 국가의 지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 현재의 보유 종목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하게 한국의 코스피만을 비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더모아 30의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 마이너스 1.11%포인트 낮았지만, 더모아 투자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을 코스피 수익률과 대비해 보면은 3.78%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더모아 투자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별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가 22.2%, 중국의 해천미업이 21.8%, 메이디그룹이 13.8%, 항서제약이 10.7%의 순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에이스침대,
그리고 S1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종목은 9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로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누적 수익률이 31.82%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숫자적으로 양호한 수치인데, 사실은 2020년 월별 추이를 보면은 3월까지 석 달간 지속 하락을 했고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누적 수익이 처음으로 플러스를 났던 것은 5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승을 하다가 9월과 10월 또 두 달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다시 11월, 12월에 상승을 했습니다. 12달의 기간 중에 상승한 월은 7달이었지만 또 5달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상승 하락률을 보면은 3월 달에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기간이 2% 이상의 상승 혹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12월의 경우에 월간 상승률이 13.79%라는 일 정도로 어느 기간보다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컸던 기간이 202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 얻었던 교훈은 사실은 예상이 참 어려웠다는 것. 이러한 일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냥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은 했지만 월 단위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단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합니다. 2021년 둘째 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또 2020년 실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결과치를 보고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변동을 둘 것인가의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의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말까지는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주식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늘렸다면은 2021년부터는 상반기에 중국 주식이 기업별로 순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역시 중국 기업 중심의 비중을 상향 조정할 그럴 계획이 있고, 상반기에는 6대4 정도로 해외 주식의 비중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5대5 정도까지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2021년 4분기 10월부터는 또 국내 주식의 비중을 6대4 정도로 조정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 전반적인 보유 주식의 그 포트폴리오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유 주식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에이스 침대와 대원제약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6개 종목만 가져가기로 했고, 중국 주식은 오량액과 중공교육과기 이 2개 기업을 새롭게 편입했고, 웨이얼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13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기로 했고, 미국 주식은 코카콜라와 에스티로더 2개 기업을 편입하고 P&G를 제외해서 9개 기업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많이 기업을 연구하고 또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